수학을 서술하다 신수학 공통수학원 개념원리 오늘은 2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와의 관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2차 방정식의 두 근을 직접 구하지 않고도 2차 방정식의 계수로부터 두 근의 합, 곱, 차를 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근과 계수와의 관계인데 간혹 근이 뭔지 계수가 뭔지 헷갈려 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자, 2차 방정식에서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에서 두 근 뭘 물어보는 거죠? 여기서 x값을 얘기하는 거예요. x의 값이 알파 또는 베타이면이라는 거죠. 그럼 여기에서 계수라는 건 누구예요? A, B, C 문자 앞에 숫자, 상수들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근과 계수와의 관계인 거예요. 자, 그게 두 근의 합은 알파 더하기 베타는 마이너스 A분의 B고요. 알파 곱하기 베타는 A분의 C고요. 두 근의 차는 우리가 이제는 절대값으로 나타냅니다. 꼭 큰 거에서 작은 걸 빼는 게 아니라 작은 거에서 큰 걸 뺄 수도 있어요. 다만 양수로 나올 수도 있으니까 항상 양수로 나오니까 그 부분을 정리를 하면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자, 근데 이거를 차까지 굳이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 외워주면 좋긴 하겠지만 굳이 저것까지 외울 필요는 없고, 근데 얘가 왜 이러한 관계가 되었나요? 이거를 확실하게 알고 가셔야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근이 알파도 되고요, 베타도 된다라는 얘기는 선생님 x 대신에 알파를 집어넣어도 되는 거잖아요. 그럼 이게 는 제로가 된다는 얘기죠. 그럼 알파를 집어넣었을 때 0이 되려면 x 빼기 알파라는 인수가 필요해요. 2차 방정식에서. 자, 그러면은 또 x 대신에 베타를 집어넣어도 되는 거잖아요. 그럼 x 빼기 베타라는 인수도 필요합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는 0 이렇게 쓰는 건데 앞에 계수가 2차항의 최고차항의 계수가 누구죠? A. 아, 그러면 이 방정식은요, 두 근을 가지고 만들면 이 방정식으로도 쓸 수 있어요 라는 거죠.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공통적으로 a를 없애버려요. 그럼 얘가 x제곱, 여기는 a분의 bx, 그럼 얘는 a분의 c는 0 이렇게 되겠죠. 얘는 x를 없애버리면은 나눠준다는 얘기예요. 없애고 전개하시면 x제곱 빼기 알파 x 베타 x니까 알파 더하기 베타로 묶어요. x 그리고 더하기 알파 베타는 0이에요.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지금 얘랑 얘는 같은 식이에요 라고 했잖아요. 자, 그럼 뭐가 같아요? x제곱은 그냥 똑같으니까 없애버려요. 자, a분의 b하고 여기 마이너스 알파 더하기 베타랑 같아요. 그럼 얘가 같으니까 알파 더하기 베타하고 이 마이너스 옆으로 넘겨서 이게 두 근의 합을 나타내는 근과 계수와의 관계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a분의 C는 알파 베타하고 같은 거죠. 그러면은 그래서 알파 베타는 A분의 C 이렇게 두 근의 곱을 나타내는 근과 계수와의 관계구나. 이거를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요 두 개를 외우시고요. 사실 얘는 그냥 암기를 하시면 돼요. 사실 암기가 아니라 암기해주면 좋은데 곱셈 공식을 이용을 해서도 충분히 푸실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외우시는 것보다는 그냥 곱셈 공식을 적용을 해서 풀자라는 거 정도만 알아두셔도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밑에 식을 어떻게 정리를 하는지 쭉 나와 있죠. 그러니까 원래의 기본 공식에서 정리를 한 것도 되고요. 사실 그냥 합과 곱, 곱셈 공식을 이용을 해서 사실 차를 찾아도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자, 그러면 방금 전에 선생님이 설명을 해드렸죠. 이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이거면 우리가 요렇게 식을 나타낼 수 있어요 해서 전개를 해서 비교를 했을 때 근과 계수의 관계가 나왔던 거죠. 그럼 나는 이렇게 식을 쓸 수도 있어야 돼요. 계속. 이해되실까요? 자, 왜냐면은 그게 범위가 늘어났을 때, 확장이 됐을 때 얘를 이용을 해서 푸셔야 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2차 방정식에서 켤레근은 뭐지요? 요거를 알아볼게요. 우리가 2차 방정식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에서 자, 이 개수들 a, b, c가 유리수냐 실수냐에 따라서 한 근이 얘면 다른 한 근이 얘가 될 수 있어요 라는 건데 우리 아까 근의 공식에서 여러분 요 2차 방정식에서의 근이 누구였죠? 아까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도 가능하죠. 마이너스 b 마이너스 하고 루트 b 제곱 마이너스 4ac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요렇게 원래는 뿔만 합쳐져 있으니까 플러스 하나 마이너스 하나 두 개인 거예요. 자, 그럼 보세요. 여기가 지금 2a 마이너스 2a분의 b 요거 유리수 또는 실수일 때, 자, 얘가 플러스하고 여기 앞에 q 있고요. 루트 안에가 살아있다면 이게 지금 m의 자리인 거잖아요. 그럼 플러스도 있지만 누구도 있어요? 마이너스도 있어요. 그럼 이게 꼭 부호가 플러스만 되는 건 아니고요. 마이너스가 있을 때 플러스인 근도 살아있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럼 얘가 실수일 때 지금 요렇게 근 하나, 자, 이걸 또 헷갈릴 것 같으니까 마이너스 2a분의 b 플러스 2a분의 1하고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잖아요. 선생님이 아까 얘기한 게 이게 p인 거예요, 지금. 그리고 요 부분이 q인 거고요. 그리고 루트 안에가 m이냐 아니면은 요게 지금 밖으로 나올 수 있으면은 나오면서 여기 음수일 때 i로 나오겠죠. 그죠? 그럼 i가 있으면 마이너스 i도 반드시 존재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어디에서 출발을 한 거죠? 근의 공식. 처음에 근에서 출발을 한 거예요.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뒤에 루트가 살아있거나 아니면 i가 살아있다는 얘기는 앞에 뿔마가 살아있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플러스가 있으면 마이너스도 있고 마이너스가 있으면 플러스도 있다. 이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실까요? 그걸 우리가 켤레근이라고 합니다. 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밑에 설명 읽어보시고 여기 개념 익히는 문제들 꼼꼼히 한번 풀어보시고요. 자, 그러면서 요거 식 정리할 때 다른 거는 이제 공식을 이용을 하는 거구나. 전개해서 하면 되겠구나 하는데, 자, 분모가 이렇게 다른 거를 그렇게 헷갈려해요. 자, 여기 보시면 지금 사실은 얘가 어떻게 돼 있는 거예요? 분모가 다르니까 우리 초등학교 때 배웠잖아요. 분모가 다를 때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게 뭐죠? 통분입니다. 통분. 그럼 여기에 세모 곱하시고 여기 동그라미 곱해서 분모는 동그라미 곱하기 세모로 정리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분자끼리만 정리해서 분모 분자에 내가 알파 더하기 베타를 쓸 건지 알파 베타를 쓸 건지 아니면 차를 쓸 건지 위에서 구했던 것들 1, 2, 3번 중에 필요한 걸 쓸 건지 그거를 정리를 하시는 거예요. 그냥 무작정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게 아니라 자, 지금 이거 통분의 과정을 이용을 해서 정리가 된 겁니다. 해서 문제들 푸실 때 분모로 되어 있으면은 통분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이런 경우에는요. 사실 근이 알파 베타다라고 했으니까 x 값에다가 알파 한번 베타 한번 집어넣을 수 있어요. 그럼 알파 제곱 빼기 2알파 더하기 4는 0이라는 식도 나올 수 있고요. 베타 제곱 빼기 2베타 빼기 4는 0이라 더하기구나. 더하기는 4는 0이라는 식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그걸 이용을 해서 정리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뭐 알파 제곱이나 베타 제곱을 옆으로 넘기면 얘가 2알파 빼기 4야. 그럼 여기에 마이너스 알파 더하기 4 분모였잖아. 그럼 얘가 정리되면서 알파만 남네. 이런 식으로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식을 정리하는 건 다양한 각도로 한번 보면서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한 가지 방법만 있는 건 아니에요. 수학에서 풀이법이. 자, 걔를 이용을 하시고요. 자, 얘는 두 근이 알파, 베타라는 얘기인 거니까 그것들을 이용을 해서 요것도 두 근을 찾을 때 먼저 이걸 문자로 집어넣지 말고 동그라미, 세모라고 하고 거기에서 얘를 알파, 베타처럼 쓴 다음에 그 다음에 동그라미에다가 알파 더하기 베타 그 다음에 세모에다가 알파, 베타 이렇게 집어넣으면서 정리를 하세요. 그냥 무작정 일단 문자부터 집어넣으면서 말도 안 되는 식 쓰지 마시고요. 자, 그러고 뒤에 보시면 선생님 이러한 문제는 그럼 어떻게 풀죠? 요거를 처음에 사실 접했을 때 잘 이제 접근을 못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요것만 잠깐 볼게요. 2차 방정식에서 두 근 x값인 거죠. 우리가 그걸 주로 어떻게 놔요? 알파, 베타라고 놓겠다라는 건데 그거에 b를 준 거예요. 그게 2대 3이에요 라고 해서 그럼 2 베타랑 3 알파랑 같은 거예요 하고서는 식을 세워도 되는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분수로 나오게 되죠. 그죠? 그리고 이게 계산을 하기가 조금 귀찮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차라리 하나의 근을 그럼 2알파, 다른 하나의 근을 3알파 해서 요거 두 근을 마치 이게 알파, 베타인 것처럼 해서 계산을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게 훨씬 더 빠르고 정확하게 나올 수 있어요. 이렇게 해도 되지만 이거는 무슨 문제가 있죠?
분수 계산을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그냥 계산도 하기 힘든데 분수까지 하기 더 힘드시겠죠? 자, 그러면 두근의 차가 2다라고 하면은 그럼 하나가 알파예요. 하나는 알파 더하기 2예요. 빼기 2라고 하셔도 되고요. 이걸 베타라고 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렇게 두 개의 근을 이용을 해서 근과 계수의 관계를 이용을 하자라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밑에 문제들을 한번 쭉 풀어보시고요. 자, 그러니까 내가 최대한 수학을 간결하게, 그러니까 문제를 간결하게 정리할 수 있는 방향으로 풀어 나가셔야 됩니다. 자, 그렇게 하면서 이제 뒤에 문제들 풀 때도 자꾸 이 문자 그대로 보지 마시고요. 동그라미 세모 갖다 쓰세요. 알겠어요? 이걸 마치 알파 베타인 것처럼 두근을 두근을 곱 요걸 이용을 해서 먼저 찾고 거기에다가 이 나중에 문자들을 집어넣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게 덜 틀릴 거예요. 내용은 알겠지만 계산할 때 복잡해지면서 틀리는 경우들도 상당히 많아요. 그러면 일단 간결하게 정리를 해놓고 그 다음에 필요한 식들을 집어넣으시는 게 좋아요. 해서 문제들을 쭉 한번 풀어보시면서 만약에 모르겠는 거는 다시 질문하시고요. 요 문제 풀면서 모르겠으면 다시 한번 질문해 주세요. 자, 그렇게 해서 문제들을 쭉 한번 풀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또 연습 문제가 또 나오죠. 2차 방정식, 그리고 뒤에 2차 함수와 2차 방정식의 관계에서는요. 문제를 사실 많이 풀수록 도움이 되겠죠. 왜냐면 이게 중학교 3학년 때 배웠던 내용이 이제 플러스 알파가 된 내용이기 때문에 다양한 문제들을 풀면서 정확하게, 그리고 이 유형은 기본적인 유형들은 사실 거의 다 맞춰주셔야 돼요. 그리고 헷갈리는 것들 몇 가지 정도만 이제 정리를 해서 확실하게 완벽하게 이제 풀 수 있게끔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 푸시면서 모르겠는 건 체크해서 다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